안녕하세요. H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툴바와 레이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포토샵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에 New 파일 클릭해 주시고 설정 값은 width 1000, height 1000 픽셀로 해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 크리에이트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캔버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왼쪽 보시면 이 도구들이 묶여있는 툴바가 보이실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툴바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만약 툴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상단 메뉴에 윈도우, 툴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툴바는 설정 값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선택 툴을 살펴볼게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마키 툴인데요. 길게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원형 등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 선택해서 캔버스에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잡힙니다. 위에 옵션 바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버튼은 새 선택 영역이고요. 이런 식으로 캔버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선택 영역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 건 선택 영역을 더해주는 건데요. 이 버튼 클릭한 다음 또 캔버스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기존 영역에 영역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버튼 선택하지 않고도 Shift 키를 누른 채로 영역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옵션 바 보시면 이 버튼은 영역을 빼주는 건데요. 이렇게 또 캔버스에 드래그를 해보면 영역이 빠지겠죠? 이건 Alt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영역 빼기가 되고요. 이 버튼은 기존 선택 영역과 현재 잡은 영역이 겹치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게 선택해보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Alt Shift 키 같이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똑같이 겹치는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더는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요. 페더 값을 크게 줄수록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페더 값을 30 정도로 주고 새 선택 영역으로 바꾼 다음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둥근 모양으로 선택 영역이 생겼죠. 여기 하단에 두 개의 사각형이 색상 지정하는 거고요. 왼쪽은 포그라운드 컬러, 오른쪽은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해주고 OK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 Alt 딜리트 눌러서 칠해주면 이렇게 색상이 채워졌죠. Ctrl Z 눌러서 취소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Fill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포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 등이 있고요. 저희는 포그라운드 컬러로 선택해 줄게요. 하단의 오페서티는 숫자가 낮을수록 투명하게 칠해지고요. 모두도 노멀 그대로 놔둔 채로 OK를 눌러줍니다. 지금 선택 영역 잡혀 있는 건 Ctrl D 눌러서 영역 해제 해주시고요. 이제 무브 툴을 배워볼게요. 이 이동 툴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주는 건데요. 이동 툴을 사용할 때는 레이어와 선택 영역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레이어 패널 창을 봐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안 보이시면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 레이어 눌러서 꺼내주시고요.
현재 백그라운드라고 쓰여 있는 레이어 하나거든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는 사각형을 캔버스에서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창 하나가 뜨죠. 지금 이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라서 이동할 수가 없으니 일반 레이어로 변경할지 선택하라는 메시지 창이고요. 왼쪽 걸 선택해서 일반 레이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레이어로 바뀌면서 이동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왼쪽 격자 패턴은 포토샵에서 투명한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배경 레이어를 이동했으니까 바깥의 투명 영역이 보이는 거겠죠. 컨트롤 Z키로 실행 취소해 주시고요. 여기 레이어 오른쪽 자물쇠 모양 클릭하셔도 이렇게 일반 레이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동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처음 의도는 이 배경 말고 사각형으로 칠해진 것만 딱 깔끔하게 움직이고 싶었거든요. 지금 흰색 배경이랑 붙어서 움직여 버렸는데 여기 썸네일을 자세히 보시면 흰색 배경과 사각형으로 칠해진 게 같은 레이어이기 때문이에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든 레이어를 따로 나눠 놓고 편집하시는 게 편하고 깔끔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분리해서 다시 만들어 볼까요? 여기 히스토리 패널에서 처음으로 돌려줄 건데요. 역시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히스토리 체크해서 꺼내 주시고요. 이 히스토리 패널에는 작업한 내역들이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어서 원하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필, 영역 선택 등을 눌러보시면 이 지점으로 되돌아왔죠. 이 기능이 꽤 유용하기 때문에 항상 히스토리 패널을 꺼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맨 위에 거 선택해서 처음 캔버스를 만들었던 지점으로 돌려줄게요. 그리고 하단의 레이어 패널에서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 레이어를 생성해 줄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생성되는데 여기 썸네일 보시면 이렇게 격자 패턴이 보이시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배경이 투명한 상태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밑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하얀색이잖아요. 백그라운드 레이어 눈을 꺼보면 캔버스가 격자 패턴으로 바뀌었죠? 하얀색 배경 레이어 눈을 껐고 이 레이어는 투명이기 때문에 캔버스도 투명으로 보이는 거겠죠? 다시 눈 켜주시고 새로 만든 레이어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아까처럼 사각 선택 영역 만들어서 Alt 딜리트 키 눌러줄게요. 흰색 배경 레이어와 이 사각형으로 칠한 레이어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선택 영역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고 무브 툴 선택한 다음 이동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사각형만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툴과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툴들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다음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완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